안녕하세요.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매기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 네? 매기 프로젝트. 매기를 풀어놓는다? 네, 매기를 풀어서 막 틀어뜨려서 다시 좀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역할. 매기가 이렇게 분탕질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환기가 돼서. 육식성이죠? 네. 공족도 잡아먹나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매기 프로젝트를 또 모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마이스 영역에 계신 분들만 거의 만나 뵀는데, 사실 저희도 푸싱 포워드 해야 되고, 바운더리를. 네네. 그리고 영역이 서로 이제 요새 시쳇말로 융복합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살아남을 방법이 서로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이제 외부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면서 그걸 매기 프로젝트를 이름 붙였어요. 오늘은 공주에서 재민천이라는 천 근처에 마을 스테이라는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권호상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권호상입니다. 네. 소개를 한번. 최근에 저희들이 네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륙형 인간하고 해양형 인간이 있는 것 같다. 내륙형 인간하고 해양형이 네.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고요. 아, 예? 춘천이세요? 네. 오, 그래요? 춘천 분이세요? 아니요, 저 한림대학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제가 하니까. 한림대 이렇게 옛날에 뭐 CD 같은 거 중고로 사고 팔고 할 때 한림대 우체국 가서 붙이고 그랬습니다. 네. 춘천 어디에 사셨어요? 한동안 한림대 바로 앞에도 살았습니다. 교동, 평동 이런데? 아니요, 한림대 바로 정문 나오면 그 앞에. 바로 앞에? 네, 목욕탕 있는 거기. 오, 강원고등학교 있고. 그러셨구나. 네. 원래 집은 효자동입니다. 네, 내륙형 인간이셨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보면은 대구나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네. 내륙형 인간들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분지 같은 데 들어와서 지도 위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되면 되게 편한 게 내륙형인 것 같아요. 와, 생각도 안 해본 얘기인데? 근데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해양형일 가능성이 높아. 아. 그리고 저희는 바닷가 쫙 있는데 가잖아요. 네. 약간 근데 불안해요. 너무 광활하고 막 바다가 그렇죠. 펼쳐져 있으면. 불확실성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저기로 가면 무한한 가능성도 있는데 네. 어디까지가 가능성인 거지 뭐 이런. 네. 약간 어.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오랫동안 바닷가에 체류하는 건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야, 생각도 안 해본. 저희들끼리 인간형 얘기하다가 분류네? 누가 이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경북이나 강원도 이렇게 네. 농촌 지역이나 이렇게 산골 지역에 가면은 저는 가면은 익숙해요. 네. 여기 그냥 산이네. 네. 해가 일찍 지겠네. 네. 맛있는 게 없을까? 네. 여기 시집 오면은 옛날에는 친정 엄마 만나기 어려웠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 너무 답답해요. gat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 내륙형 인간입니다. 내륙형 인간이시구나. 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산물을 좋아는 하는데 한 3회 정도 연속 먹으면은 좀 못 먹어. 고기를 3회 먹는 건 괜찮아요? 고기는 3회 이상 괜찮아요? 네, 꿈속에서도 먹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 이제 직원분들 모시고 일본 다녀왔는데요. 한 3일째 되니까 이제는 해산물을 먹지 맙시다. 얘기를 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모두가 동의는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 얘기를 발의한 사람이랑 동의한 사람을 보니까 내륙형인 것 같더라. 난 뭐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교수님 해양형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느낌이 와요? 네. 진짜? 약간 바다 사나이나 아니면은 넓은 대륙에 미국에 사셨으면은 그래도 이제 텍사스나 이런 쪽 서부형, 남부형 인간이시지 않을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난 내륙형도 아니고. 확실히 동부형은 아닌데요? 동부형은 아니에요? 네. 확실히 동부형은 아니에요? 약간 프레피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진짜? 네. 깔끔하게 면도하고는 괜찮은데 또.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마을 스테이라는 거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공주에서? 이 컨셉으로 했다라는 거는 2000년도? 2000년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신 건? 2000년도라네. 2020년도요. 제가 2020년도. 네. 2000년이면은 엊그제 같아서. 네네. 그렇네요. 24년이 훅 지나갔네요. 그죠? 24년. 그러게요. 원래는 경기관광공사? 네. 경기관광공사에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고, 네네. 2018년에 요 대상 지역인 공주 재민천 마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장인 한옥
스테이를 시작하면서 퇴사했죠. 아,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긴 한데 또 되게 쉽게 결정하신. 네, 쉽게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뭐 관광업종이 네. 확장성이 워낙 크고 네. 네, 어디서 일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관광인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센스 있게 시작. 2018년이면은 지금 한 7년 되신 건가? 네, 만 6년 됐습니다. 오, 야, 근데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자리를 잘 잡으신 케이스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 잡았다기보다는 이렇게 마스테이라는 컨셉하고 브랜드 갖추고 시작한 건 2020년 초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스테이 하나 시작했다가 한 1년 반 정도 후에는 이렇게 브랜드 세계관 만들고 지금도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시니까 한번 소개를 한번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누구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마이스 관련되신 분들이긴 해요. 대부분은 마이스 쪽 오피니언 리더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네. 또 정부 관계자분들도 계시는 거 같고, 그러세요? 네, 학생들도 좀 있고. 이게 어마어마한 공신력이 있는 채널이네요. 공신력까지는 모르겠는데 파급력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훌륭한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 네네. 대충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까 생각하고 막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넘어가라.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일단 저희는 요 마을이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면 15분도 안 걸리는 진짜 마을이거든요. 15분도 안 걸려요? 네. 실제로? 그래서 서울에만 계셨던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네. 지방에 가보신 경험이 있거나 이제 어디 뭐 휴양지에 갔다가 옆 동네 하나로마트 갔다 네. 그랬을 때 그 하나로마트가 있는 동네 정도 스케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감이 확 왔어요. 그렇죠? 하나로마트 있는 딱 동네 스케줄. 군청까지는 안 돼도 네. 면사무소 있고 하나로마트 있고 우체국 있고 치킨집 한두 개, 짜장면집 하나 다 있고 지나가다 보면 앞에다 차 4대씩 딱 대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 옛날 미국 영화에 네네. 조그만 마을에 가면 이렇게 착착착착 열리는 문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앞에 픽업 트럭들 쫙 있고 이런 옷을 입은 동네 아저씨들이 이렇게 쫙 앉아있는데 저기서 뉴욕에서 온 안경제비가 딱 왔다. 그러면 저 새끼 뭐야 하고 쳐다보고 동네 다이너 같은 데서 맨날 그렇죠. 밥 먹고 술 먹고 그 앞에서 또 일광욕 하시고 계시고 다른 그렇죠. 어딘가에 뭔 사고를 치고 와서 손이 한쪽 발발발 떨리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복을 입고 에이프런을 두른 이제 종업원이 와가지고 뭐 먹을 거야? 하면은 뭐 하나 주셔. 그러면 저쪽 경찰차가 삑 오면 드드드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동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저희 표현으로는 스테이지입니다. 고객 참여형 스테이지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있고 누구랑 친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위기를 풍기고 하는 것들이 상대방한테 다 드러나요. 상호간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고 관광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 마을 주민과 저희와의 관계,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처음 온 관광객을 어떻게 쳐다보는지, 그 사람들한테 처음 던지는 대화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관광 콘텐츠,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사람 다 그냥 우리 고객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긴 하실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안 가보면은 이게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은 들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또 이제 건너뛰면 사실 그 안에 한 45분 분량이 있긴 한데요. 네네네. 보통 그러면 이전 세대나 이전의 어떤 주요한 정부 사업들에서는 얘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은 주민 역량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했었죠. 그렇죠. 원초적인 날 것으로 그 동네에 존재하시는 주민들은 이걸 못할 거니까 전문가가 짜준 어떤 시나리오나 커리큘럼에 의해서 열심히 역량 강화를 시키고 잘하고 있는 마을도 가보고 실습도 시키고 평가도 하고 인사도 60도 45도 시키고 하면은 이게 되겠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그거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제 거꾸로 그러면은 공주의 재민천 저희 동네에서는 왜 되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는 원래 여기에 맥락이 있거든요. 원래 이 동네의 맥락과 원래 이 주민분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냥 그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제로에서부터 어떤 테마파크를 설계해서 딱 앉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기존에?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강화하고 싶은 거를 조금만 강화시키고
저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선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피하는 정도만으로도 동네 안에서의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아, 되게 좋은 말씀이지만 정말 또 궁금해진 게 어떻게 들어가요? 그 맥락 안에? 예를 들면 네. 저희 여기 지도에 자세히 보면은 네.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네. 요건 저희 동네에 가장 유명한 분인 나태주 시인에서 모티브를 따온 겁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나태주 시인이 공주 여기 그렇죠. 분이시군요. 여기에 풀꽃문학관이라고 있는데요. 아. 여기가 나태주 시인 작업실입니다. 아, 생각보다 네네네.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아, 네. 잠깐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저희가 에버랜드에서 네. 지금은 떠났지만 네. 누구 때문에 에버랜드를 막 가게 됐었나요? 푸바오? 푸바오가 있죠. 네. 푸바오가 에버랜드 입구에 있나요? 안쪽에 있나요? 안쪽에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푸바오 보러 갔는데 네. 에버랜드 전체를 이용하는 입장권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거다? 오, 야. 네, 나태주 시인을 푸바오로 만드신. 아니 죄송합니다. 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네네네. 네, 전 국민의 지지와 애정을 받고 있는 거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네네. 사람들이 에버랜드 분들이 들으면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 네. 한동안은 저희가 에버랜드의 상징물을 푸바오라고 생각했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런 것처럼 저희는 누가 어떤 가게가 됐든 어떤 자연 지물이 됐든 어떤 인물이 됐든 간에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하나의 피규어가 딱 튀어나와주면 이분을 보러 이 장소를 방문하러 오는 분들이 여기서 체류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앵커가 있어서 외부에서 불러들이는 매력물이 하나 딱 성립을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업종들은 부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게 아까 이제 사전에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관광 업종에 계신 분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렁다리 만들고 레일바이크 만들고 상징물 세우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관광 업종이나 혹은 일반적인 상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출을 얻고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들이 뭐냐면 지역이 브랜딩이 되고 네네. 네, 그 다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존감이 예, 좀 상승이 되고 네네. 또 특히 저희 동네 같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네. 약간 외로움 해결하는 그런 사회 문제 해결도 돼요. 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럴 것 드러나고 우리 네. 동네 좋다 해주고 네. 저기 줄 서 있고 하는 걸 보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동네 어르신들은 좋아하셔요. 네네. 고맙다 하고. 네. 네.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데 왜 이거를 관광 업종에 계시지 않은 다른 분들은 모르지? 네.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오. 저희도 항상 최근까지도 계속 그걸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관광 마이스 이런 데서는 아주 뭐 너무 일상적인 것이라서 오히려 그 이상할 것을 찾기 시작하지만 네. 여기서는 이제 아직 그쪽 시각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더 많으신 상황이군요. 네, 이상할이 많지 음, 그 부분을 뭐 모르고 계신 네. 진짜? 그렇게 자기 지역을 보지 않고 계신 분들이 진짜 98%다. 아, 현장에서 보시니 느껴지시는 게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뭐 좀 다른 말씀이긴 한데요. 네. 저희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다니고, 아까 저희가 이제 이 동네에서 좋은 지점을 강화시키고 캐릭터성을 강화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릴 건데, 네. 여기 보시면 나태주 시인께서 이런 네. 작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십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뭐 7, 80대 되신 남성 어르신들이 네. 과거에 40, 50대, 30, 40대 한창 네. 때는 네. 훨씬 큰 자전거에 쌀가마니 몇 개씩 지고 다니는 그런 자전거를 타셨겠지만 그렇죠. 연로하시게 되면 작은 자전거를 타니까 할머니가 타는 자전거나 네. 꼬마들이 타는 자전거나 네. 똑같은 자전거를 타신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이렇게 쓱 지나다녀요. 그럼 저희가 하는 일은 장기 체류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자전거를 20대를 샀어요. 그래서 무료로 빌려드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동네에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흘러가는 저 흐름이 너무 좋다 생각했는데 손님들한테 이 자전거를 타게 만드니까 1차적으로 손님들은 편의시설 제공해줘서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자전거 탄다는 게 좀 위험하거나 차들을 피해서 다니거나 하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여기서는 평지에서 나 혼자만의 속도로 풍경 즐기면서 다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여기는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나 지역분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비슷한 자전거를 타고 비슷한 천천한 속도로 여기를 흘러가는구나. 동네 스케이프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들이 즐기고 본인 필요에 의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동네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게 동네 브랜드가 되는 거죠. 마을에서 스테이에 오시면서 이제 숙박하시는 관광객분들한테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과 거의 동일한 경험을 제공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일부는요. 일부는 네, 일부는 그렇고 또 의도된 경험을 제공하는. 의도된 경험을 제공하시고. 그러니까 아직 딱
들으시는 분들이 딱 오실지 모르지만 이 마을에서 스테이를 하나 운영을 하시고 다른 공간들도 운영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 그림에 이렇게 네. 마침 나와 있네요. 저희가 하는 방식은 네. 저희는 여기를 마을 전체를 네. 호텔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천이라는 천을 중심으로. 네, 그죠? 여기 천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자연 발생적인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안에서 호텔이 제공하는 기능은 다 제공을 해야 된다. 호텔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한다. 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상층부에 보통 객실이 있고요. 네. 1층, 2층에 네. 약간 공공 서비스 시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컨시어지 데스크라든지, 네. 그다음에 라운지 같은 경우는 꼭 호텔 이용객이 아니더라도 들어와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을 해야 되니까 비즈니스 센터, 요즘으로 치면 코워킹 오피스, 그리고 이제 회의나 행사를 위한 볼룸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는 객실은 돈 버는 시설이고요. 네. 다른 데는 사실은 돈은 네. 돈은 못 벌지만 고객 입장에서 호텔이라는 업종에 들어갔을 때는 이 기능들이 존재를 해야지 되는 거죠. 네. 그 펑션들이 다 존재를 해야 된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이 동네는 이제 다 저층 주거 지역이고요. 고도 제한이 있고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게 또 백제 때 절터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경주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신규 개발 행위가 불가능에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기능을 다 갖춘 하나의 건물이 생기기는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수직형 호텔이 아니고 수평적인 호텔로 해서 기능들이 도보거리 안에 존재만 하면 네, 건물과 건물을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컨셉입니다. 그걸 원래부터 고민을 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 사업을? 제가 이렇게 많이 학습을 한 다음에 시작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요. 네. 일단은 전에 직장도 관광공사도 잘 다니다가 요 집을 매입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됐었고요. 네. 네, 그 집을 해놓고 보니까 네. 그 개별 건물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이 한정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운영하시는 시설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빼돌린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뭔가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체계를 만들어서 하고 이런 식이었나요, 그러면? 그거에 정반대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네네. 어떻게? 일단 제가 그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마을 단위나 작은 상권 같은 데 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유효한 주민이나 상인분들을 모아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이거 하려면 주민들이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셔서 단체도 구성하고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하세요. 네네. 그래서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래도 뭐가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 또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안 갖고 있는 기능을 옆에 있는 사장님의 기능을 활용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실행을 해보는 건요? 그렇죠. 그냥 바로. 네. 그러니까 숙소 사장이니까 식당에 손님 보내주면 고맙다.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상호 이해 시간이 상당히 길었었고요. 오늘 저녁에 저희 뭐 한잔 할 때 없나요? 그러면 동네 술집을 소개시켜주는 형태예요. 네. 근데 가면은 소개해준 사람이 옆에 앉아 있고. 사장님 오시는 데구나 말면서 같이 그렇죠. 드시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인위적으로 기억하거나 주민들을 학습시켜서 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이렇게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작은 마을 단위에 갔을 때만의 매력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뭐 유럽이든 일본이든 여행을 여러 번 하시게 되는 분들은 네네. 처음에는 대형 관광지나 대도시 위주로 가시지만 네네. 2회차, 3회차 방문할 때는 좀 더 작은 동네, 마을 단위, 골목 단위로 가는 게 이제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곳이면서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느슨한 관계,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최근에 여기 오는 젊은 관광객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식당은 이런 메뉴를 좋아하는구나를 서서히 주민들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인 거니까 넓게 보면 NPC들 NPC들. 상호가 다 NPC가 되는 형태로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존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고 좀 지난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불가능한 마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또 다른 얘기인데 사업 대상지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정부기관에 있거나 사업을 설계하시는 입장이어도 동일하고요. 내가 사업자 플레이어로서 저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동일한데요. 그 동네 맥락이나 의사 결정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동네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다릅니다. 어. 매우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소비자, 여행 소비자로서의 경험들이 누적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 과거 충청 가명이 있었습니다. 충청 가명. 충청 가명? 네. 그게 뭐예요? 도청입니다. 아, 진짜? 조선시대 도청이 이 자리에 있었고요. 아. 일제강점기 초반에 네. 여기 도청 자리입니다. 아, 정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어디나 구도심이고 빈집 문제가 심각하고 고령화되어 있는 거는 공주시 구도심 전역이 유사한데요. 네. 공주 시민들은 이 동네를 좋아해요. 좋은 주택 지역입니다. 여기. 아, 예전부터 여기가 좀 이렇게 좀 좋은 동네였고. 네, 관공서 근처이고 뭐 아. 일제강점기는 또 일본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데도 있고 네, 하다 네, 보니까 네. 근데 외부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동네나 옆 동네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조금 훌륭한 동네, 네. 예전부터. 그러니까 뼈대 있는 동네.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랑 바로 옆 골목이랑 네. 주민들의 성정이라든지 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최근의 정체성은 요 근처에 이제 좋은 학교가 충남에서 좋은 네. 학교가 모여 있었거든요. 네, 네. 중고등학생들 하숙치다 하숙촌입니다. 아, 정말. 네, 그러니까 여기 건물주분들은 네. 예전에 그냥 자기 집만 하나 있어도 하숙쳐서 본인 자녀들 서울로 학교 보낼 수 있었던 분들이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40대, 50대 때 네. 하숙을 쳤던 사장님들이 지금 8, 90이잖아요. 네, 네. 그럼 그분들이 봤을 때 저희 또래가 네. 옛날에 하숙생 받았던 또래인 거예요. 아, 그렇네.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오, 약간 조금 유니크한 케이스긴 하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이 이제 정리를 하면 어느 동네든 사업 대상지든 내가 이주를 하려고 하든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간에 사전에 관찰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문화인류학에서는 참여 관찰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형태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예 예. 인게이지 돼서 그렇죠. 계속 쳐다보고 계속 관심이 그러려면 근데 18년에 이걸 매입하시고 네. 그 시간은 한 얼마나 저는 못했지만 뭐야 못했지만 뭐야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네.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 해외나 아니면 국내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 사업을 확산시키거나 이거를 이식해서 여기다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자연자원, 교통자원, 인구구조 이런 것들 갖고 분석을 엄청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네. 뭘 어떤 자극을 던졌을 때 어떤 매기를 네.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건지는 완전 다른 이야기여서 거기서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네, 관찰을 한 다음에 저희 특징은 여기 전체가 호텔로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빠진 기능을 넣으면서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저희 들어갔을 때도 숙박업이 몇 개요. 숙박업 거의 최초로 저희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요. 네, 두 번째로 만든 공간이 코워킹 오피스. 그리고 비즈니스 센터를 만드신 거네. 그렇죠. 네. 그래야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체류하면서 일도 다른 하고. 네, 그렇죠. 일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든지 네. 아니면 옆에 다른 가게를 창업하든지 네, 그렇게 해서 객실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네. 1, 2층에 들어가야 되는 F&B나 편의시설이나 혹은 네. 공공 목적의 시설들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이제 코워킹 오피스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또 넣으신 게 그 다음에 안내소, 안내소도 뭐 넣으시고, 교육장도 넣고. 네, 그 다음에 일부 소매점 이런 것들. 일부 소매점? 네, 그것도 다 뭐 이마트 같은 개념이겠네. 편의점 같은 개념이겠네.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와인샵. 와인샵도 보틀샵을 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오. 그거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호텔 1층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는가만 봐도 이 호텔이 어떤 그레이드인지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통상 저희가 지방 소도시에 어른들이 많은데 오게 되면은 네. 한옥에 네. 전통주나 그쵸. 전집 같은 거 있을 거라 네, 예상을 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인샵을 넣으면 네. 이게 왜 있지? 네. 네. 이 동네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네. 그런데 저희 숙소들에 들어가 보면 와인 잔들이 있는 거죠. 그 의외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의외성도 중요하고요. 네. 네. 이 동네는 어떤 동네라는 선언을 하는 거죠. 선언을 하는 거다. 네. 그 선언을 하더라도 그게 네. 이제 매출로 이어져서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여기 시설들 중에 매출을 내는 엔진으로서의 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매출이 성립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 개별 공간에서는 돈을 못 벌거나 혹은 적자가 나더라도 기능적인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운영하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예전에 해외에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마을 해외- 호텔 케이스가. 그거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저희가 네. 또 관광업이나 마이스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네네. 그런데 네. 네, 좀 이따 뭐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해외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수렴을 어디로 하느냐, 여행업이냐, 호텔업이냐, 네, 마이스냐로 네. 보면은 관광업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현장도 방문해보고 이제 자료도 보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왜요? 왜냐하면 저희는 결국은 방을 팔아야 된다. 네, 결국은 여기 있는 어떤 매력물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에어리어의 성격을 형성을 해주고 그것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 안에서 체류하다 간다가 목적인데 그게 아닌 걸로 여기서 제가 설명은 좀 힘든데 그게 아닌 설명은 걸. 힘든데 네. 저희는 호텔업이나 관광업의 영역으로 얘를 수렴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네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리테일 업종들의 구색을 갖춰서 상권을 만든다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태리 사례 같은 경우는 약간 주민 주도의 동종업계 분들이 모여 계시는 마을 단위에서 자생이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얼라이언스처럼 구성되는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맥락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맥락상 네. 거기가 관광지로 수렴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우리 대표님은 어쨌든 마을 호텔을 만드신다는 거는 마을 스테이를 만드신다는 건 이건 이 지역에 스테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데스티네이션의 매력도가 생겨야 되는 거고 네. 브랜딩도 돼야 되는 거고 결국 관광객이 와서 쉬다 가고 여기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해내는 걸 핵심 사업으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실은 그렇습니다. 네. 거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건 여기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랑 굉장히 뭔가 맞닿아 있는 일도 많겠네요. 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로컬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네. 팀들도 많이 생기고 부각되는 지역들도 많고 또 정부에 있는 어떤 목적을 띠고 있는 정부 정책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거기도 제가 좀 이상하다. 왜 저분들은 저렇게 생각 안 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 동네에 매력적인 가게가 생기든 아니면 뭐 스트리트가 조성이 되든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이 생기든 간에 그 사람 뭐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를 관광업종을 나는 관광업종의 종사자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본인이 하시는 일이 사실은 관광이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관광으로 오신 분들을 마이스로 풀어내거나 하는 영역인데 네. 그걸 어쩌면은 그쪽 영역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해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잘못이야 이건 전혀 그렇죠. 아닌데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좀 현장에서 정리를 잘 못하고 계시거나 혹은 저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님은 많이 오는데요. 돈을 안 쓰고 갑니다.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손님은 많이 오는데 돈을 안 쓰고 간다. 네. 그러니까 뭐 누구네 가게 하나 잘 돼서 네. 동네가 북적북적 살아나고 청년들도 왔답니다. 와 이렇게 해서 TV 나오잖아요. 네. 버스로 막 온대요. 네. 그 가게만 잘 되고 다 나간다. 정도도 아니고 네. 그 가게 와서 저 봐라 저기 청년 사장 있네. 안녕하시오. 잠깐 나와서 우리 얘기 좀 사진 좀 하나 찍읍시다. 네. 간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 네. 아무도 찾지 않는 마을인데 내가 하는 거 좋게 봐주고 박수 쳐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다가 소위 얘기하면 현타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은 오고 관심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 전국의 로컬에 되게 많이 계셔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건 그죠? 네. 우리 그런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걸 또 관광으로 수렴해내고 마이스로 구심화시키고 하는 일들이 앞으로 단계별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그 에너제틱한 대한민국 특성상 이 변화가 되게 빠른 시간에 일어났고요. 네네. 아마 체감하시기에는 코로나 직후부터 뭐가 생긴 걸로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2년이잖아요. 네네. 2년 상관 동안에 갑자기 그렇죠. 인구 감소 지역인데 약간 스타 플레이어도 있어. 이런 현상들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희가 그냥 소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분들의 의미 있는 활동이나 노력들이 네네. 네, 매출과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구조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관광업이나 마이스 쪽에서는 그 방법론이나 사례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는데 접점만 만들어지면 맞아요. 된다. 여기 어플라이를 안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어플라이를 스스로 하기만 내가 하면 되는데 그 업종에 일을 하고 맞아. 있다는 네. 자각이 없으시니까 네네네. 네. 소상공인이나 예술가나 기획자의 영역에서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만 업종으로 보면 이건 관광업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걸 관광업으로 풀어서 또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부터가 양쪽에서 뭔가가 양쪽에서 진행이 돼서 그 인식이 좀 확장이 되고 확장된 인식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가고 또 정책이 반영이 되고 하는 구조가 짜져야겠네요. 차분차분히. 네, 그래서 다들 너무 바쁘고 민생을 챙기시느라 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네. 뭔가 이런 무브먼트가 과연 언제 있었냐 이거죠.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안 놓치고 되게 신속한 네. 사이에 네. 어떤 식으로 카테고라이징을 하고 네. 비용을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요분한테 딱 필요한 부분을 핀포인트로 지원을 하는 것들이 네. 필요하죠. 네, 그렇게 해서 지역 내에서 자생적인 컨텐츠, 자생적인 사람들과 운영 조직을 통해서 네네. 적정 수익을 벌어내는 구조를 마을 단위, 골목 단위마다 갖추게 되는 곳들이 전국에 네. 기백, 100개 이상 단위로 생기게만 되면은 네네. 이건 무브먼트가 될 거예요. 아, 좋습니다. 맞아요. 약간 우리 쪽으로 막 풀어서 얘기를 하면 약간 동인제 같은 형태들이 좀 많이 생겨서 동인제가 뭐예요?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 만드는 축제? 아, 네, 그런 걸 동인제라고 하는데 약간 일본의 저기 그 동인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비슷한 그런가요? 거죠. 그거 좋아하시나요? 네. 그러면 동인지. 그러면 네, 이제 지역마다 그렇게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자생적으로 네네네. 일단 일어나는 무브먼트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핀포인트로 지원을 하려면 그런 게 이제 학습이 되고 연구가 되고 해서 그 고민이 된 결과물들이 돼야지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막 우왕좌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한 편을 더 찍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거 이제 예고편이라고 치고, 예고편. 네, 네. 되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현장에 있으면서 제일 아쉬운 게 누구게요? 누굴까요? 연구자. 연구자들.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네. 하고 얘를 하나 해결했어. 그러면 다른 문제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네. 이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네. 어떻게든지 해결을 했어.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돌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뭔가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얘가 어느 분야의 하위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각각에 계신 도메인별로 이거를 네. 나름의 방식으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청년 활동가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문화기획자야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네, 어떤 사람은 뭐 장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또 일부는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 숙소로 매출을 내야 되는데 네. 숙소 말고 다른 것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외부에서 온 사람이랑 지역 사람이랑 이렇게 모여 있는 행사도 만들고 같이 모여서 일하는 공간도 만들고 뭐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불 켜져 있고 하니까. 네.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수상하죠. 이상한 사람들, 어린애들인데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생겼습니다. 공주에서. 네. 저 새끼들 저거 네. 정치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네.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동네 전체를 이제 면 단위로 인식을 하면서 네. 동네 필요한 것들 채워가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저희가 감당 안 되는 부분들은 네. 옆에 사장님들한테 다 넘겨드리고 네. 동네 좋게 표현하고 네. 홍보하고 네. 하니까 저것들 저러고 있다가 언제 선거 때가 되면 무슨 색깔인지 모르지만 잠바 입고 트럭 타고 이거 하고 있겠지 네, 네. 라고 생각하시는 학파가 있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사이비 종교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저것도 수상하다. 네. 네. 어디서 종교에 저거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종교 행위를 할 것이다. 젊은 애들이 모여갖고 뭐 수덕수덕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네. 항상 표정은 밝고 네. 재밌는 거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니까 표정은 저것들은 밝고. 네, 그래갖고 실제 저희 네. 그 독실한 네. 신자이신 건물주 할머니께서 네. 동네 부동산들한테 네. 금지령을 내리신 적도 있습니다. 뭐라고? 절대 쟤네들한테는 내 건물을 빌려줘서는 안 되네. 쟤네 뭔가 냄새가 난다. 뭔가 수상하다. 네, 뭐 그런, 하여간,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 외로 저희를 어떤
되게 좋은 애들로 봐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뭐 워케이션, 그 다음에 네네. 인구 감소, 네. 뭐 저기 생활인구 이런 용어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그런 걸로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저희 공주 재미천 마을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죠. 아. 네, 얘들은 활동가야. 얘들은 청년의 지역 이주를 돕는 단체야. 네, 네. 네, 그래서 대부분 그것도 비영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호텔이나 리조트나 혹은 테마파크에 오신 분들이 요구하는 기능들 혹은 기존에 해당 업종에 있는 다른 장소를 방문하셨을 때 당연히 이 자리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돼. 당연히 이 자리에는 일할 공간이 있어야 돼. 여긴 도시락 까먹을 수 있어야 돼. 라운지 기능도 있어야 돼. 예상하는 범위 안에 해당 기능이 존재하면 오신 분들은 기본 만족도를 가지고 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 제공의 목표는 어느 거냐면 일단 주차하신 다음에 차에서 내린 다음에 특정 기능이 부족해서 차 타고 나갔다. 그럼 저희는 실패다. 그 안에서 다 해결할 네. 수 있게 구조를 짜야 된다. 네. 무조건.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서 말씀을. 네네. 네, 그리고 핵심은 또 영리시잖아요. 비영리가 그렇죠. 아니고.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특정 목적에 돈 못 버는 공간은 결국은 네. 영리 목적의 공간이나 서비스에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은 존재한다. 네.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근데 그 공간을 누가 운영하잖아요. 네. 그럼 저희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없어요. 아, 그래요? 없어요? 네. 기능을 바꾸거나. 기능을 바꿔버리거나. 네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찾아서 덧대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누군가가 하면 빼버린다. 네. 네. 윈윈. 뭐 윈윈이라기보다 어쨌든 경쟁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죠. 네, 돈 안 되니까. 돈 안 되니까. 네. 결국 그쪽에서 우리의 펑션을 대신해주고 있으니 네. 합의 본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돈 안 되는 공간들은 지자체에서 만드시죠. 어떻게 보면 뭐 감사한 영역이기도 하네요, 그죠? 네. 하지만 그 단계에서도 저희가 소위 민원을 넣거나 이런 거 좀 제발 만들어 주세요 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는 또 행정이나 공무원이 움직이는 로직과 네. 네, 그런 스피드가 있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유효하네. 네. 다른 사업에 공모 사업에 얘를 일부 집어넣어서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합치하지 않지만 비슷한 목적의 그 기능이나 공간을 대상 지역 안에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나름 위임을 하고 저희는 요거를 공간 목적을 바꾸거나 하는 거죠. 하는 거죠. 너무 우리 막 난상 토론을 하는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저희가 네네. 여기 우측에 있는 공간들은 다 다른 분들이 운영하는 공간들입니다. 이쪽은 파트너 공간이라는 곳이군요. 사실 파트너로 그분들이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네. 우리는 저희가 함께하는 파트너야라고. 저희 이런 거 할 거니까 여기다 지도에도 넣고요. 손님도 보내줄게요는 아니에요. 저희 동네 분위기는. 네, 서로 다 잘 알고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이 시간대 어디가 있고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네네. 예, 이렇게 서로 좀 질척거리지 않는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손님은 저희 가면은 잘 안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 굳이 소개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손님은 진짜 저희 가면 너무 맞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손님한테 소개를.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는 맞고요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네. 이 손님한테 어디를 소개할까라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컨시어지 데스크의 기능이기도 한데 이 손님의 어떤 여행의 스타일이나 뭐 연령이나 선호도를 파악해서 이분한테 맞춤형 코스를 제안하면 사랑에 빠지는 거죠. 몇 달 뒤에 보면 이사 와 있습니다. 야, 이게 전반적으로 이 마을스테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공주 데스티네이션 브랜딩을 하는 뷰로 역할을 하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게 제로다. 여기 있는 주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철저하게 관찰을 해서 맥락을 찾아 이분들은 이런 들어가보니. 식으로 정보를 교환하시는구나. 또 이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이지만 네. 이런 거는 좀 꺼리시는구나. 이런 걸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맥락과 문법 위에서 네네. 필요한 거 넣고 좀 부정적인 거 숨기고 이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일단 여기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너희들 네. 홍보 어떻게 하냐? 네. 그 홍보를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시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크든 작든 간에 정부 정책 사업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 지역에서는. 지역에서는. 네.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인데
저희가 아무리 보도자료를 내려고 해도 어디서 받아주겠습니까? 네, 쉽지 그런데 않죠. 네. 이 사업에 얘네가 선정됐습니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경진대회 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로 해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홍보해 주시는 거에 올라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네, 그리고 아이고 좀 말이 길어져가지고 큰일 났는데 저희의 고객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공공이나 연구나 학교 쪽에 계신 고객님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쵸. 지역에서 하는 그쵸. 활동들은. 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네. 일반 시민들보다는 네. 그분들의 검색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에 닿기가 좀 수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네. 이를테면 유튜버야 인플루언서 열심히 하면 B2C 고객한테는 쉽게 전달이 되겠지만 반대로 정부 부처의 어떤 행사에 참여하거나 네네. 정책 사업의 수혜자가 되거나 했을 때는 그 키워드만 가지고 검색하시는 네, 유사한 그룹에 계시는 고객분들한테 발견되기 훨씬 쉽다. 네, 그래서 홍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가 아니고 네. 홍보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못 살아왔다. 느낄 정도로. 예. 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100원을 벌면 마을은 337원을 번다. 네,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네. 했는데 그럼 저희는 일단은 객실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저희가 커버하지 못하는 업종은 다른 데 가서 소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소위 얘기하면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지수로 표현을 했는데 뭐 엄청난 데이터는 아니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사장님 우리 손님 간 뭐 먹어요? 뭐 네네. 그거로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 보신 거네요. 그거 되게 일차적으로. 웃긴 게 이제 한 5년 전에 네. 초반에 한번 저거를 어디 발표하라 그래가지고 네. 전화해서 좀 물어봤어요. 네, 나름의 이제 근거를 가지고 뽑았던 게 3.3배인데 네. 최근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동일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동안 이 마을이 뭐가 바뀐 게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도 되겠네요. 네, 그런데 저희 동네가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네, 식당, 카페, 갤러리, 공방, 네. 책방 이런 데들이 좀 모여 있는 곳인데 네, 예를 네. 들면 여기에 돼지를 주제로 하는 체험 농장이 하나 있는데 네. 입장료가 5만 원이야. 그럼 확 달라지겠죠.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농수산물 저기 유통센터 같은 게 뭐 4차 산업 이런 게 있어. 6차 산업. 네. 그러면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 거기서 또 한 7, 8만 원 사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어떤 특색이 없는 마을 단위가 한 3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개념, 이 정도로 추측 가능하다? 예, 그럼 거기에 다른 매력물이 있거나 체험 콘텐츠가 있거나 입장료를 받는 공간이 있다. 그랬을 때는 저 지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네. 네.